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 이한이를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라이드를 해주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또 가는데, 야, 오늘 뭐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막 햇빛이 막 엄청나게 또 내리쬐는 게, 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늘에 어느 정도 뭐 구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야, 오늘은 뭐 구름 한 점 없이 뭐 너무나 막 하늘이 막 파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태양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굉장히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많이 덥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더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보자고요.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니스 비치에서 어느 한 이제 노숙자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앞에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발로 그냥 세게 차버렸거든요. 그 강아지는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도 아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봐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이제 강아지랑 이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강아지만 먼저 나왔나 보죠. 그런데 노숙자가 그 개를, 그 조그만 강아지를 엄청나게 세게 발로 뻥 차가지고 그 강아지가 도로까지 이렇게 굴렀거든요. 구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아지 주인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하면서 막 강아지 막 끌어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남성은, 그 노숙자는 며칠 뒤에 잡히기는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 뭐 조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나저나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발로 까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이 강아지 굉장히 작은 강아지거든요. 사람들의 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강아지인데, 그런데 노숙자가 이렇게 또 발로 이렇게 차게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조그만 강아지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또 다치게 하거나 뭐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뭐 도로로 밀어가지고 만약에 뭐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강아지가 아니라 어느 다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큰 대도시들, 미국에 있는 이 큰 대도시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노숙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더 많은 노숙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이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내쫓지 못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그런 것들만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될랑말랑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죄다 노숙자로 지금 전락을 한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40대, 50대, 60대 중에 좀 더 빨리 은퇴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갑자기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정부의 지원금으로, 그리고 이 정부의 도움으로 좀 많이 살만하다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주식에 막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뭐 실질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뭐 버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기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다가 이 기아 드라이버라는 게 이렇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클릭을 해보니까
또 이 기아가 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펄스윗이라고 합니다. 경찰 뭐 추격전이라고 하네요. 어느 한 기아 자동차, 기아 소울이라고 합니다. 기아 소울이 컴튼역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또 사우스 LA에서 또 털렸다고 하네요. 이 기아 소울이 이렇게 또 털리게 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추격전을 하고 있는데 컴튼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 쑥대밭으로, 쑥대밭까지는 아니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계속 해가지고 헬기까지 뛰어가지고 계속 뒤쫓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기아에 대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아 잘 나가고 있는데 야, 이 키에다가 이모빌라이저 하나 그거 칩을 안 넣어가지고 이거 너무나 답답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의 자동차에 이모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마자 한동안 뭐 기아 보이즈라고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를 막 훔치는 그런 게 유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아 자동차의 위상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원가 절감은 이런 데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찹찹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어디인가?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도시, 렌트비 가장 비싼 도시 10곳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6곳이 캘리포니아 시티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0곳 중에 가장 비싼 곳은 산호세였다고 하고요. 실리콘밸리 있는 그런 동네 있죠. 산호세는 평균 뭐 가장 비싼 게 아니라 평균 렌트값이 $3,5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샌디에고 있지 않습니까? 샌디에고의 평균 렌트값이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섰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샌디에고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샌디에고는 이제 한 달 평균 렌트값이 한 $3,20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뭐 비싸죠. 야, 이 뭐 평균적인 그런 렌트값이 뭐 $3,200, $3,50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렌트값이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한 달에 막 $3,500씩 내야 한다고 하면은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렌트값밖에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텍사스 아니면 플로리다로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 텍사스도 굉장히 많이 가지만 아틀란타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아틀란타가 또 살기가 또 그렇게 또 좋다고 하네요. 뭐 집값도 싸고 그리고 뭐 생활 물가 같은 것들도 여기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아틀란타 가서 산다고 하면은 또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로스볼리스 바로 옆에 있는 롤링힐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또 언덕에 있고 그런데 지금 집안이 계속 무너지는 바람에 이 집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레드 태그를 받은 집들은 12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몇몇 집들은 벌써 무너져가지고 뭐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롤링힐 스테이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집값이 미친 듯이 비쌀 거란 말이에요. 수백만 달러나 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 집안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땅이 쓰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집을 질 수는 있는지 라는 게 이렇게 또 저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뭐 제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12채가 이렇게 레드 태그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또 16채 정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 계속해가지고 더 무너진다고 하면은 다른 이 16집도 레드 태그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집안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이토, 이 나토에서 이제 서밋을 한다. 나토 가입국들의 대통령들이나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담 같은 걸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서밋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오늘은 또 나토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을 할 그럴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은 이 가입 조건을 이렇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되는 즉시 바로 이 가입 절차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그런 제안에는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나토에 가입은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전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토에 가입을 하지는 못하지만 전쟁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토에 이제 바로 이 나토에서 이제 초청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이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뭐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뭐 evil of axis로 이제 찍혔거든요. 악의 축으로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랑 이렇게 거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행도 가지도 않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동떨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랑 이제 북한은 둘이서 아주 그냥 쫄딱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요번 나토 서밋에서 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터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가 드디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웨덴도 이제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 뭐 신청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이제 밟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터키한테 요런 거 해줘라. 라고 계속 조건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튀르키예가 이제 유럽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렇게 이 터키에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성을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는 터키도 또 얻어가는 게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 터키가 이 스웨덴을 이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터키에다가 F-16 이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승인을 또 해준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튀르키예는 한 40대 정도의 F-16개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토 서밋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는 F-16기를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나토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나토 서밋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계속해가지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토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유럽으로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토로도 빨리 전쟁이 끝나면 말이죠. 전쟁이 끝나면은 빨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어쨌든 이 나토 서밋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내일에 또 무슨 뉴스가 또 올라오는지 내일 한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소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걸린 것 중에
이 트럼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기밀들을 빼돌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기소를 당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밀들을 빼돌린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밀들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자마자 바로 이제 정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갖다 주고 다 조사하라 그러고 FBI한테 협력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기밀을 빼돌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은 트럼프는 알고서도 그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빼돌릴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FBI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걸렸었을 때 엄청나게 비협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소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나를 지금 마녀 사냥을 하면서 좀 불공정하게 이렇게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 다음 정권에서 다뤄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포스폰 좀 해줘라, 좀 미뤄달라, 이 기소 재판하는 것을 좀 미뤄달라라고 지금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소권 다 이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발 좀 트럼프 요번에 이제 딱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가지고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정치계를 본다고 하면은 또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왼쪽이랑 그리고 오른쪽이랑 이렇게 또 둘로 나뉘게 되면서 민주당, 공화당이 완전히 극명하게 이렇게 또 나뉘어져 가지고 아마도 2024년도 이제 대선도 별다른 표 차이 없이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도 그때는 이 힐러리를 찍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런데 미국은 이 엘렉토럴 보수로 이렇게 또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저번 대선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에서도 정말 조금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번 대선에도 너무나 지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수 차이로 대통령이 누군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표 차이가 지금 별로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네요. 내년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된다, 와, 이거 뭐 지구온난화는 뭐 더 극심하게 빠질 것이고,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살기는 또 좋을 거란 말이에요. 뭐 기름 같은 것만 엄청나게 퍼다 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괴로울 것 같고, 그리고 막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막 잔뜩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막 해대면서 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임기 내내 복수극만 펼칠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거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만 싸우게 되고 미국의 위상은 계속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제발 다음 대선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제발 중국하고 러시아 뜻대로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욕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면서 거기가 뭐 홍수 지역도 굉장히 많고 비상상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이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그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곳곳이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홍수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비구름은 또 오늘도 뭐 비를 또 많이 내린다나 이 범원 지역에 또 비를 또 굉장히 많이 내린다나 뭐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비구름은 조금씩 더 올라가 가지고 조만간 퀘벡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퀘벡 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갈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비구름이 캐나다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산불을 진화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캐나다로 이 비구름이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 버몬트에 계신 분들은 비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큰 사고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로 미국인들 중에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living alone.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30% 정도의 미국인들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나 혼자 산다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가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혼자 사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하기는 편하죠. 자기 혼자 살 것만 벌면 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조금 먹으니까 더 조금만 벌면 되고, 혼자 사는 게 솔직히 말해서 편하긴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그런데 또 외롭지 않습니까? 나중에 점점 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거 분명히 외로울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나 혼자 산다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디즈니랜드 말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디즈니랜드 말고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디즈니 월드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 디즈니 월드가 4년 전에 비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관람객들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줄 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도 좀 한산한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보다 지금 한산하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바빴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또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또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은, 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디즈니 월드를 외면을 하느냐 라고 하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디즈니 월드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과 맞물려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다 보니까 가격을 또 많이 올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폭염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더운데, 뭐 플로리다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하네요. 플로리다도 요즘 들어가지고 또 지구 온난화 뭐 그런 것들이랑 해가지고 무지하게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거 디즈니 월드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서 그냥 안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가 엄청난 폭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플로리다가 전부 다 또 바다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양옆으로 해가지고 뭐 밑이랑 해가지고 뭐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 이 플로리다의 해변 온도가, 해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온도를 본다고 하면은 관측 범위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지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또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증기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가 덥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체감 온도가 뭐 미쳐버린다고 하네요.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 더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뜨겁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차갑지 않다 보니까 좀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 식히는 것도 이게 더위가 식혀지는 거예요 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네요. 플로리다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기후변화에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깜짝 놀랄만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브라운대, 이 브라운대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성소수자인지 아니면은 스트레이트인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나는 성소수자다 라고 말한 그런 답변이 거의 40%나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예, 뭐 39%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와, 아니, 예, 이 브라운 대학교라고 하면, 이 아이비리그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예, 한 40% 정도는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많은 이 트랜스젠더가 우리 사회에 지금 뻗쳐져 있는 건지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좀 찹찹합니다. 이 왜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이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설치는지 조금 짜증나기는 하네요. 그러면서 2010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뭐 13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LGBTQ의 수가 이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한 2배 정도가 더 많아진 거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요. 예전에는 한 20% 정도였다고 하면은 지금 한 40% 정도. 와, 거의 절반가량 LGBTQ라고 하니까, 와, 이 숫자도 진짜 무시하지 못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LGBTQ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저 LGBTQ,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제3의 성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패스트푸드점들에서 AI로 지금 이 대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주문을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까지 이 AI로 이렇게 또 대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AI들이 엄청나게 또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 그냥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치즈를 애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뭐 디저트를 애드를 해드릴까요? 뭐 큰 사이즈로 해드릴까요? 뭐 하면서 일도 또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보다 이 AI로 이렇게 바꾸니까 주문량도 더 늘고, 그리고 AI가 훨씬 더 싸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많은 미국에 있는 이 패스트푸드점들에서는 AI로 계속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요즘 들어서는 그냥 이제 음식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웬만한 음식점들은 거의 대부분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트루까지 AI가 주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또 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요리하고 뭐 불이 또 싸고 그런다고 하면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날들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이제 로봇들이 패스트푸드점을 점령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정말 이제 미래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도 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적극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프로덕트들에도 이 AI를 첨부를 시키는 등 이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이 AI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가 대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뭐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AI 혁명으로 해가지고 이런 와이칼라 잡들,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잡들도 AI가 이렇게 다들 뺏어버리다 보니까 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뺏긴다고 하면은 다른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것들로 더 일자리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가 일자리를 뺏는 애 맞는 애 뭐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야구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이 네덜란드 이 암스터담까지 가는 그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그 노선에서 어느 한 승객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비쌌다고 해요. 한 뭐 6,000달러 정도 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2시간쯤 됐었을 때, 1시간 좀 지났었을 때,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와가지고 이제 기내식을 기다리는데, 자신이 원하던 그런 기내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가격을 냈다고 하면은 좀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형편없는 그런 음식이 나왔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난동 생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또 난동을 부리게 되면서 너무나 심하게 난동을 부렸나 봐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압을 하는 등 아주 생난동을 불려가지고 이대로는 계속해가지고 네덜란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텍사스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휴스턴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한 1시간 반, 한 2시간 가다가 돌아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서 이 암스터담에 도착을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더 늦게 이렇게 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이 승객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벌금이 37,000달러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 사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비행기 난동 같은 거 정말 심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 9/11이라는 그런 테러를 당한 뒤로는 비행기에서 장난질하는 것을 참지를 않습니다. 참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자칫하다가는 37,000달러를 물을 수도 있게 되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에 가는 그런 이 미국인 이 중국 여행객들한테 중국 웬만하면은 여행 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 트래블 워닝을 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무슨 뭐 스파이 뭐 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잡아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국인들을 좀 표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잡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중국에 여행을 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화났죠. 화나가지고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여행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 여행지 가면은 죄다 중국 사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이 중국 사람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 여행 가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은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또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 펜타닐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또 잡아들어가, 중국 사람 아무나 잡아들어가지고 또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라고 워닝을 주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서로 안 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마돈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마돈나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무슨 박테리아에 이렇게 또 감염이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돈나가 드디어 이 병원에 입원을 한 뒤에 이제 처음으로 SNS 서비스에다가 포스팅을 올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포스팅을 올리면서 나한테 이렇게 또 기도를 해준 사람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앞으로 더 건강해지겠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콘서트 이 월드 투어 같은 걸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됐거든요. 그 중단된 거 앞으로 계속 소화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마돈나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와, 이 나이 무지하게 많이 드셨거든요. 이 마돈나 누님 나이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야, 이 사진 보니까 막 얼굴이 막 팽팽합니다. 야, 이 사진이 잘 나온 거겠죠? 사진이 잘 나온 거겠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는 이런 사진을 봐가지고 또 깜짝 놀랐네요. 마돈나라고 하면 또 미국의 또 팝 가수 중에 또 대표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계속 승승장구 건강이 좋은 노래 계속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본다고 하면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 CPI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 미국의 지난 6월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도 뭐 4%보다 좀 아래로 나오게 되면서 3%대로 이렇게 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 기대에 힘입어 가지고 살짝씩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레드, 이 메타 주식을 지금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뭐 AI 뭐 대장주죠. 엔비디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이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시티은행에서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뜨겁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이 리세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뉴욕 증시에 대한 등급을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더 올해 안에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은 오는 4분기에 침체기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연준 인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2%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 랜딩을 벌써 이제 했다네 만다네 뭐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조금 살짝 더 내려가지 않을까, 좀 소프트 랜딩을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야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좀 되기는 됐죠. 좀 되기는 됐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여러 개 은행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이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하는 것을 더 늘린다 라고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은행들에서 무분별하게 막 투자하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오면은 막 다 투자를 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돈들이 좀 더 많아야지만 은행들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좀 규정을 더 빡시게 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은행에 이런 수익 같은 것들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의 주식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야후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이 요즘 들어가지고 전기차 이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리비안의 주식이 9일 연속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서 9일 만에 90% 정도가 올라버렸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리비안 주식 잘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리비안 주식이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분기 프로덕션 넘버를 본다고 하면은 생산한 것들이요, 이 전기차 생산을 본다고 하면은 이 생산량이 전망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망치보다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유럽에다가 리비안의 이 아마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밴을 300대 먼저 또 이렇게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에다가도 이 리비안 전기차를 계속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미국에다가도 계속해가지고 이 리비안 전기차를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리비안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생산 문제도 계속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조금씩 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리비안 주식에 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리비안을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풀 사이즈 픽업만 먼저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SUV도 이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만간 좀 더 작은, 좀 더 저렴이 버전의 이 SUV 같은 것들도 이제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리비안은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을 팔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리비안의 주식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트레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크 저커버거가 이 트레드를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단 며칠 만에 100 밀리언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1억 명이나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트위터의 이 서브스크라이버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4억 5천만 명이거든요.
거의 뭐 벌써 한 20% 정도를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한간에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이 트레드는 단 2년 만에 네, 이 트위터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지금 벌써부터 트위터의 이 트래픽을 11% 정도나 네, 이렇게 깎아먹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드에 막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막 옮겨가다 보니까 트위터를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또 네, 보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또 막 이렇게 또 트위터에 적었는데, 아니다. 네, 우리들은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지금 네,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를 이용을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11% 정도나 이 트래픽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트레드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심기를 지금 엄청나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마크 저커버그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나랑 거시기의 길이 대결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마크 저커버그한테. 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뭐 링 위에서 싸우자라고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UFC에서 이 경기를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더 갔네요. 좀 더 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커버그한테 우리 이 거시기의 길이 재보자 라는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를 이렇게 또 그림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누구 거시가 더 큰지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데 그걸 진짜 거시기를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냥 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는 몇 인치네, 뭐 너는 몇 인치네, 뭐 그렇게 할 텐데 검증도 안 되고. 참 일론 머스크 괴짜 얘기는 진짜 괴짜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뭐 스페이스 X를 보거나 뭐 테슬라를 보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진짜 괴짜라는 게 면밀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천재들은 괴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축구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축구도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이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또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또 광 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이 축구 경기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에서 이 상대 팀들이랑 좀 이렇게 팬들이 극성 팬들이죠. 극성 팬들이 이렇게 패싸움에 붙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패싸움에 붙다가 여기 또 이쁘게 생기신 한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20대 여성이 그 주변에 있다가 무슨 병이 목에 이렇게 또 맞았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들, 특히 이런 뭐 스포츠 게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감정이 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자리를 피하는 게 맞지가 않나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알자지라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또 어느 한 큰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어느 한 괴한들이 들어 닥치더니만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들어 닥쳐가지고 방화를 이렇게 불을 막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불이 또 커다랗게 나게 되면서 이 시장 안에서 9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임대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분쟁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미쳐버리고, 그리고 환율도 완전히 똥 환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접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칠레나 뭐 우루과이 뭐 그런 데로 본다고 하면, 특히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 우루과이에서 엄청나게 국정을 아르헨티나로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환율이 똥 환율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원정 쇼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싼 물건들을 많이 사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르헨티나가 바로 옆이라고 하면은 저도 한번 가볼 텐데 아 참 아르헨티나 놀러 가고 싶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인데 일본에서 어느 한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젠더이기는 한데 수술을 안 했다고 하네요. 네, 수술을 안 해가지고 호르몬만 맞아가지고 네, 겉모습은 여자인데 거시기는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완벽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여자 화장실을 온전히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건물, 이 회사 건물 안에 어느 한 여자 화장실만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불공정하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다고 하네요. 재판을 걸었는데 이 일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완벽한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다. 네, 그리고 모습도 완전히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 화장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다는 그런 소리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LGBTQ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LGBTQ들이 그들만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난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좀 강요하듯이 좀 너무나 이렇게 광고 같은 거를 또 많이 하거나 뭐 지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고 이 성전책성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저도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싫어하는데 어쨌든 좀 LGBTQ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